그날 이후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집안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늘 그렇듯 시작되고 식탁에는 변함없이 따뜻한 밥이 올라오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소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수는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평소처럼 국을 데우며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이지만 그 집 안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지만 묻지 않고 느끼고 있지만 확인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세 사람을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채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손을 놓고 돌아섭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고 정수 역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며 장모 또한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인정한 채 균형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고 어쩌면 그 선택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때로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 집 역시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얼굴로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하시면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정수의 일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소희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이어지는 형식적인 말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지치게 할까봐 스스로 말을 줄이며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외로움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먼저 잠이 들었고 정수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TV를 켰다가 끄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장모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자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처럼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장모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정수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본다는 것. 그게 이렇게 낯설면서도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오간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분명히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서로가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더 늦은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집안에는 정수와 장모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TV 소리만 흐르고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집이 좀 답답하네. 그 말에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서로의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혼자 견뎌온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것들이 하나씩 꺼내지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듯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한번 섞였고 그 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장모 역시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그 선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잠시 멈췄고 장모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물러났다면 끝났을 수도 있는 순간.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고 정수는 한 박자 늦게 그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시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고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를 피했고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감각과 머릿속이 비어버린 느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없던 일로 해야 해. 작게 흘러나온 그 말은 이미 늦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둘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분명히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서로를 피하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지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은 생각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고 마주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었고 서로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실수였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조심하려 했고 더 선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 남아버린 감정이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는 결국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점점 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 장모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해졌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흐르는 묘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반응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날 이후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선, 이미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자리도 그대로였고 대화의 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그 집안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어야 했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단순히 지워지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무언가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 역시 같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조심하려 했고 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마주치는 순간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소희는 회식이 있다고 연락을 남긴 채 늦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겪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모 역시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 다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서로 알고 있는 상태. 그게 더 조용하고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시선이 겹치는 순간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번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처음과는 다르게 더 길고 더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처음과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버린 결과라는 것. 그 사실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고 장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 한편 소희는 그날 회식 자리에서 잔을 들고 있었지만 집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감정 속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긴장과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장모를 피하려 했고 장모 역시 필요 이상의 대화를 줄이려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돌렸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색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금이라도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희 역시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수의 시선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고 장모의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는 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정확히 짚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정수 역시 그런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놓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장모와 정수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사소한 일상 이야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선을 흐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의심은 이제 더 이상 감으로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확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소희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퇴근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TV 소리는 아주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그 문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사이에서 소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로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장모 역시 평소와 같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선을 넘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다른 형태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소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장모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화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정수를 바라볼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단순한 원망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정수를 어떻게 대해왔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수를 점점 뒤로 미뤄왔던 시간들,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줄이고 거리를 두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지금의 상황이 전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는 정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먼저 걸기 시작했고 작은 행동에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수를 다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긴장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희의 변화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둘러본 뒤 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랑 좀 얘기해. 그 말 한마디에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것,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먼저 시선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마주했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도 있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며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나 어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리, 이전과는 다른 시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마주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려는 마음과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 그것들이 뒤섞인 채 그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에는 긴 정적이 남았습니다.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수 역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고 정수 역시 이전보다 더 복잡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 사람의 관계를 더 깊고 복잡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는 시간,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모 역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 하지만 그 안의 긴장은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고 어색한 웃음이 한번 스쳤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다들 편해 보여서 좋네. 그 말 한마디에 정수의 손이 멈췄고 장모 역시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짧은 정적,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겠다는 선택, 그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장모는 더 말을 줄였으며 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역할을 유지한 채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진실을 숨긴 채 유지되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더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아무도 선을 넘지 않는 듯한 조용한 균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희는 외근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을 남겼고 집에는 다시 정수와 장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간이 어디로 흐를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한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 역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침묵이 이미 결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망설임이 아닌 이미 받아들인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탓도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는 기색도 없었고 부정하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묻지 않는 상태. 그 침묵이 이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